상어, 문어, 고래, 대왕오징어 모두 환상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으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죠. 하지만 모두가 갯가재와 딱총새우 두 명의 친구들처럼 멋진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동물의 왕국 중에서 가장 놀라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갯가재의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눈입니다. 어떤 생물도 이렇게 독특한 시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각각의 눈에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여러 개의 동공이 있는데 이 동공은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작은 물체들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큰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멋지지 않나요? 인간에게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광수용체가 3개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색들은 모두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개에게는 녹색과 파란색 2개의 광수용체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큼 색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떤 새는 광수용체 3개와 자외선 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상상이 안 되네요. 나비에게는 5개의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을 볼 수 있으며 우리보다 색을 더 잘 구별합니다. 하지만 갯가재는 광수용체가 12개에서 16개까지 있어요. 이들처럼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새로운 색깔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주변의 세상을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하지만 갯가재는 편광의 도움으로 시각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볼까요? 밧줄을 수직으로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밧줄이 S자 모양이 되겠죠? 밧줄을 흔들면 한쪽 끝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10개의 밧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죠. 일반적인 빛의 파장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혼란스럽게 움직이죠. 이제 밧줄의 움직임에 패턴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위, 아래, 가로, 세로처럼 특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선처럼 뒤틀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치 밧줄 하나가 수십 개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파동의 움직임을 편광이라고 합니다. 편광 안경을 사면 이게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어요. 눈부심이 적어지고 시각이 더 정밀해지고 더 구조화되어 눈이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 거예요. 바다에도 편광 현상이 있습니다. 물 분자는 빛의 파장을 동시에 반사하는데 갯가재는 이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편광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물체에서 나오는 광파를 분석하고 이 정보로 주변을 탐색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집에서 광선이 멀리 사방으로 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빛의 파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장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과학자들은 갯가재가 이런 종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갯가재는 짝짓기를 위해 편광이 필요할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시각적 의사소통에 대해 현대과학이 아직 밝혀낸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갯가재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 슈퍼펀치에 대해 알아냈어요. 갯가재는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하지만 단순히 나눠보자면 찌르는 종과 때리는 종이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앞발톱이 날카롭고 끝에 홈이 있어요. 두 번째 종은 발톱이 곰봉 모양이에요. 이 발톱 덕분에 갯가재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빠른 펀치를 날릴 수 있어요. 펀치가 너무 빨라서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강력한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만이 이 펀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갯가재는 독특한 눈으로 목표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서 앞발톱으로 적을 공격하죠. 이 펀치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갯가재는 소라게의 갑옷이나 가재의 껍질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로 가득 찬 수족관에서 충격음이 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동전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같죠? 수족관의 유리벽이 너무 얇다면 갯가재는 유리를 깰 수도 있어요. 이들의 근육에는 복잡한 생물학적 스프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의 발톱에는 발톱을 잠그는 특별한 걸쇠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축적되면 갯가재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충돌 순간에는 주변의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갯가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어, 물고기,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도 쉽게 싸웁니다. 갯가재는 빠르고 민첩하고 강하고 공격적이에요. 갯가재는 새우나 사마귀와 닮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사마귀 새우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그들의 발톱은 어떻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갯가재의 껍질이 물고기 비늘처럼 구조화되어 독특한 나노 입자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먹을 날릴 때는 에너지가 모든 입자에 고르게 분산되어 때때로 보호막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시멜로를 가져다가 한번 쥐어짜 보세요. 모양이 복구되는 게 보이시죠? 갯가재 발톱의 나노 결정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갯가재는 사냥을 할 때 해저에 구멍을 파고 암초와 조류 사이에 숨어요. 저녁거리가 나타나면 갯가재는 즉시 표적의 거리와 크기를 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에게 로켓만큼 빠른 속도로 다가가죠. 인터넷에서는 갯가재가 딱딱한 껍질로 다른 가재를 사냥하는 영상이 많아요. 마치 껍질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다른 가재의 보호막을 쉽게 부수죠. 또 다른 놀라운 생물은 딱총새우입니다. 이 새우는 수중세계의 진정한 카우보이입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길이로 크기가 작고 다른 크기의 발톱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다른 물건들을 잡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 집게발은 새우 몸 크기의 절반 정도로 더 큽니다. 주요 특징은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을 방출하는 능력이에요. 자, 딱총새우가 산호초 안에 숨어 있군요. 그리고 몇 배나 큰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우가 집게발을 들어올리고 거품이 나오네요. 딱총새우의 속도는 시속 95km로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자동차 속도와 같아요. 이런 공격에 물고기는 쓰러져 버립니다. 이 새우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새우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확인해야 해요. 딱총의 소리는 210dB에 이를 수 있는데요. 폭죽이 터지는 소리의 몇 배는 되는 소음입니다. 제트 비행기의 소음이 약 140dB이라고요. 머리를 물에 담그면 딸깍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딸깍하는 소리 덕분에 딱총새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새우가 몇 번을 딸깍거리면 잠수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 생물은 큰 적을 사냥하고 겁주기 위해서만 발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유혹하기 위해서도 발톱을 쓰죠. 네, 암컷은 발톱이 큰 수컷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 어떻게 거품을 만들어내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딱총새우가 집게발 윗부분을 셔터처럼 들고 있습니다. 안쪽에 구부러진 곳에 작은 틈이 있네요. 그래서 약간의 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처럼 발톱을 누르는데 큰 압력이 틈새에서 물을 밀어내고 이를 가열해 증기로 바꿉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섬광이 나오게 되고 이 모든 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이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손뼉을 매우 빠르게 치는 것 같아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충격파는 어떤 물고기라도 쫓아내거나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새우의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은 다른 형태의 해양 생물과의 공생관계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물고기와 협력을 합니다. 딱총새우도 그 물고기들을 도와주고요. 자, 새우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함께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물고기가 망을 보는 동안 새우는 모래를 파기 시작합니다. 적이 나타나자 물고기가 새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딱총새우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딸깍 소리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굴이 완성되면 이들은 함께 사냥을 갑니다. 만약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새로운 은신처에 숨고요. 또한 파트너가 먹이를 얻을 때도 딱총새우가 도움을 줍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갯가재와 깍두기 새우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갯가재가 승리할 거예요. 갯가재의 펀치는 딱총새우가 만드는 거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딱총새우가 여러분의 손을 공격한다면 피부에 약간의 압박을 느끼겠지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갯가재는 절대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부들은 이 동물들이 몸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꺼운 신발과 장갑을 착용해도 펀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연히 갯가재를 사람들이 밟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절대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 항상 이 생물들이 사는 곳의 해저면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갯가재는 종종 얕은 물에 숨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발밑을 조심하세요.